이번에는 중요한 이슈를 새로 고침하겠습니다. WS 리프레시. 신광섭 MBN 골드 매니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광섭입니다. 네. 사실 미국의 어떤 증시 변동성 주말에 좀 컸었고 주 후반에 더불어서 헝다 이슈가 이제 기습 공시까지 나오면서 좀 두려움이 앞섰던 주말이었는데 오늘 우리 시장을 딱 열고 보니까 오히려 플러스로 반전된 모습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약간 좀 의아해하면서도 다행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포인트 한번 짚어주세요. 네, 다 말씀하셔가지고요. 일단은 뭐 헝다 기습공시 나왔죠. 네. 그리고 뭐 면담 관련된 부분도 이야기도 나오면서 네. 참 미국장까지 사실은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달랐던 게 분위기가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만 좀 붕괴되는 모습이 보이고 전반적으로 이제 다우존스는 꽤 선방을 했거든요. 여기 이제 시그니컬에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최근에 이제 약간 좀 디커플링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그 저가를 조금 더 이렇게 저점을 다지면 오히려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좀 크게 걱정은 안 했거든요. 오늘 네. 같은 경우.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당분간은 제가 계속 좀 괜찮다라고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맞아요. 포트를 뭔가 재편할 수 있는 또 기회가 줄 수 있는 상승이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 그냥 즐기실 때는 즐기시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당연히 근데 오늘 초반에 등락 비율을 보니까 확실히 일단은 미국장의 영향을 조금 받긴 했어요. 지수는 그렇게 많이 받지 않았지만은 뭐 코스피 코스닥에서 상승하는 종목이 뭐 100개, 200개밖에 안 되고 나머지가 하락이었다가 지금 이제 점진적으로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에 대한 분위기는 당분간 좀 지속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과대 납포, 이렇게 못난이들이라고 좀 표현을 해야 되겠죠. 여태까지 네. 못난이였지 않습니까? 이 대형주들이. 대형주들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면서 여태까지 올라갔던 뭐 게임주, 특히 이제 비트코인 이제 그 버크 해서웨이의 그 먼거 부회장 그런 발언. 비트코인의 하락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게임주라든지 이쪽 NFT 쪽이 좀 같이 좀 급락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매니저님께서 얘기하신 게 11월 중순 이후에는 대형주 좀 타진해보자라는 얘기를 쭉 하셨고 네. 그리고 12월 들어서도 오히려 대형주의 시간이 좀 잠시나마 올 수 있다라는 시각을 견지하셨는데 놀랍도록 잘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곡점 내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이슈들 이 새로 고침 시간에 한 번 더 네.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식스팩을 담당했던 강성호 아나운서 합류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신광섭 매니저님 이발하셨네요. 네, 머리 오늘 이마가 또 환하게 시원하게 깎았습니다. 네, 주말을 아주 맞이해서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새로 고침으로 좀 다뤄봤으면 하는 주제가 디폴트, 즉 지난 주말에 이제 중국의 헝다 이슈. 사실 주식 시장에서 헝다는 이제 좀 새로운 건 아니다 이런 시각도 좀 가능할 것 같긴 한데 네. 한편으로는 이제 헝담 아니겠느냐 이런 또 우려도 어쩌면 제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뉴스로 인해서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큰 배터리 업체도 막 거론되면서 네. 이거 디폴트가 유동성이라는 좀 뭐랄까요, 좀 이 전염 효과라고 하죠. 그런 걸 좀 맞습니다. 두려워하는 포인트까지도 좀 짚고 있던데 일단 오늘만 놓고 보면 국내 증시는 이미 좀 많이 소화했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일단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헝다 기습 공시가 나왔을 때 저는 오히려 더 기분이 좋았던 게 이게 끝났다, 빨리 이제? 그냥 빨리 디폴트 선언해버리던가 약간 이런 게 사실 많이 괴롭혔잖아요. 그건 그렇죠. 특히 8월, 9월 달에 시장 하락의 빌미가 미국 시장을 좀 무시하고 내려갔던 부분들이 이제 대중 리스크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네. 크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어차피 살릴 거면 빨리 살리던지 아니면 디폴트를 빨리 맞을 거면 맞는 게 낫던데 어제 뭐 아직 확실하게 이제 100%는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이. 근데 이제 거의 이제 유력시 되고 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한테는 조금 더 기회가 될 수 있는 이 뉴스 플로우가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배터리 중국의 배터리 최대 업체죠. CATL 이쪽이 이제 LFP 쪽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쪽에서도 뭔가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뭐 얘기가 조금씩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요거 부분들은 아직은 그냥 기초적인 우려감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이전에도 2016년도, 17년도에서도 뭐 중국의 뭐 구펀드가 이루어져 있던 뭐 에너지 유한공사 뭐 이런 애들도 이런 종목들도 막 파산한다고 했다가 결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다 살려줬.
거든요, 공산당에서. 그래서 CATL까지 만약에 무너지면은 이건 대책이 없죠, 사실은. 그거 무너지면은 사실은 진짜 우리나라도 무너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이게 반사소외가 받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수 있는 거거든요, CATL 같은 경우.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은 아직은 우려감은 조금 있지만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단기 조정에 대한 재료.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볼 때 이 시험의 그 출제자의 의도를 우리가 파악해야지만 이게 점수가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도. 네.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출제자의 의도는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아니고 가장 초점은 미국의 통화 정책에 대한 변화. 요게 이제 어떤 식으로 지금 사실 비둘기 쪽에서 매파 쪽으로 강하게 전도표도 그렇게 인식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맞아요. 아마 지금 뭐 12월 15일 전후가 지금 아마 이 테이퍼링 관련된 부분들이 나올 텐데 뭐 여기에서 우리가 힌트를 찾아볼 수 있는 부분들이 내후년까지 2년 안에 추가 금리 인상을 몇 차례를 빠르게 진행할 것이냐, 이에 대한 해답이 어느 정도 공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여기에서 힌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거는 다 무시하고 오미크론도 사실 저는 무시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좀 무시하고 미국의 이런 12월 15일 전후에 이 급진적인 통화 정책에 대한 변화가 일단 지금 그런 뉘앙스가 계속 풍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변화를 우리가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의 통화 정책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럼 네. 출제자 의도가 중국보다는 미국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앵커님은 출제자 의도 어떻게 보시나요? 출제자 의도, 네. 출제자 의도. 저도 뭐 미국이라고 보는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국내 수요보다는 또 외부 수요일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 외부 수요가 사실 중국과 미국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중국의 정책을 봐야 되는 것도 맞고, 중국은 정책보다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바닥을 만들어줄 것이냐였잖아요. 네. 그게 저희들은 뭐 생산자 물가지수라는 잡히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 드렸었고, 안 잡히는 게 헝다라고 보면 이제 매니저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헝다 이슈가 오히려 디폴트 나면은 정부에서 질서 있는 통제를 위해서 과감한 정책이나 내지는 뭔가 다른 어떤 파급 효과를 잘라주는 그러한 액션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좀 네. 하시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다만 이제 2주 후도 아니네요. 이제 다음 주 좀 지나면 이제 바로 네. FOMC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FOMC에서 테이퍼링의 규모를 더 늘리고 거기다가 내년 1분기 이후에 기준금리 인상까지 간다 그러면 달러를 차입했던 전 세계 글로벌 약간 이머징 쪽이겠죠. 이머징 쪽에 이제 기업들은 조금은 자금 조달 압박이 생길 수 있다라는 정도로 저도 보고는 있어서 아무래도 연준의 스탠스가 더 중요하죠. 그리고 때마침 지난주에 미국 장이 밀렸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나스닥이 많이 밀리고 다우는 상대적으로 덜 밀렸었던 게 사실 블라드라는 내년에 투표권이 있는 총재가 굉장히 매파적으로 발언을 했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도 좀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이 12월도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좋지만 네. 15일 지나면은 또 약간 좀 슬로해질 수 있는 변동성 아니면 또 단기적으로 또 어떤 이벤트에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스케줄이죠. 테이퍼링 스케줄 관련된 스케줄, 부분들이 네.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과거 데이터를 좀 우리가 확인했을 때가 이제 2012년, 2013년도 당시, 그러니까 테이퍼링 그때 당시 진행했을 때 네.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사실은 뭐 미국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계획이 발표되기 전까지 주가 하락이 어느 정도 좀 많이 기인했던 원인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테이퍼링이 발표되고 나서 그리고 그때 당시도 어느 정도의 강도냐, 그러니까 좀 강한 강도냐 아니면 조금 순차적으로 하느냐. 지금 이제 매파적인 강도가 좀 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발표가 났을 때 오히려 낙폭을 줄여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들도 좀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뭐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에 대한 디커플링, 그러니까 어찌보면 지금 미국하고 우리는 완전히 디커플링이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또 올라갈 때는 미국이 떨어지면 우리가 그러니까 올라가고. 반대로 가고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지난번 앵커님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다시피 여기서 만약에 미국이 올라갔을 때 골치 아파진다라고 우리가 좀 얘기를 많이 했지 맞아요,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12월 15일 날
이유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현금 확보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현금을 확보해서 이거를 뭔가 이제 포트를 재편할 수 있는 기회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새로운 주도주가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디폴트라는 이슈로 얘기를 나누고 있지만 디폴트 때문에 현금 확보가 아니라 네. 이제 FOMC나 연준의 정책이 좀 바뀔 거 그걸 감안해서 현금을 좀 마련해 놓자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지금 12월 목요일이 이제 아마 금요일 그 9일인데 네. 9일날 이제 12월 그 트리플 위칭데이지 않습니까? 쿼드러플 쿼드러플이죠. 12월이라서. 그래서 아마 이 만긴 날, 네. 만긴 날까지. 근데 만긴 날 이후에도 이에 대한 장세가 계속 연속성이 나온다는 거는 미국 쪽에서 이제 미국이라든지 기관 쪽에서 액티브 자금을 계속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연말까지는 그래도 무난하다. 근데 이제 만약에 12월 9일 이후에 그러니까 다음 주가 중요하겠죠. 다음 주에 이제 테이퍼링 이슈가 나오면서 어떻게 시장을 괴롭힐까 아니면 괴롭히지 않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현금 확보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근데 현금을 확보하면서 여태까지 뭔가 성장주가 최근에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에 대한 부분에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포트를 재편할 수 있는 기회라고 좀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여러분들 잘 활용하시면 내년에 농사를 좀 잘 지으시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는 차원에서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두 번째 세로 고침의 주제가 좀 연결이 되다 보니까 바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두 번째 세로 고침이 뭐 듣는 섹터는 좀 기분이 나쁠 수 있는데 못난이라고 좀 표현을 했는데 왜 못난이냐라고 하면 그동안 조금 너무 수익률이 좀 지지부진했으니까. 네. 근데 최근의 분위기는 좀 나쁘진 않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화학이라든지 해운, 건설, 뭐 IT야 반도체가 먼저 이제 시장의 어떤 흐름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렇게 대형주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크릿컬들이 이제 움직이고 있거든요. 반격이 시작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현금을 마련했을 때 이쪽으로 스위칭 되는 걸까요? 왜 이렇게 최근에 많이 움직이고 있을까요? 지난번에도 지표를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네. 그때 앵커님이 만든 지표였을 겁니다. 아마 네, 아마 맞아요. 그 EV 그 주식 총 그러니까 성장 대비 가치 그렇죠. 네. 관련된 부분 말씀드렸을 때 닷컴 버블 당시를 넘어섰죠. 11월 맞아요. 달 자체가.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성장주가 비싸다는 인식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대중들도 다 알고 투자들도 다 알고 있지만 중요한 게 여기서 뭔가 좀가 저렴한 섹터가 지금 시크릿컬 쪽이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자연스레 그쪽으로 자금이 조금 집행됐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확연하게 전이 미국 시장에서도 그렇게 좀 나와 있는데 네. 대표적으로 물론 오늘 또 해운 얘기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해운 지수를 좀 선행하는 그러니까 BDI 지수를 선행하는 ETF가 있습니다. BDRY라고 해서 티커 그러니까 브레이크 웨이브 드라이 버크 시핑 ETF인데 저게 수익률 1등이에요. 예, 맞습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오프닝 때 얘기했는데 네. 제가 지금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조금은 잘 안 네. 나오는데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예. 지금 보시면 BDI 지수 똑같이 지금 꺾였어요. 꺾였다가 지금 최근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엄청나게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려 지금 35% 거의 한 보름 동안 30% 정도 날아갔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BDI 지수보다 거의 한 3일에서 5일 정도 선행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요게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실제로 이제 티커가 BDRY이기 때문에 해운주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해운 쪽에서 1등이 누구냐? H&M이 아니고요. 대한해운도 아니고 페노션도 아닙니다. 어딘가요? 1등은 중국 원양. 바로 네. 코스코 해운이라는 회사죠. 보시면은 현재 6%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예. 따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최근에 H&M이라든지 대한해운, 페노션도 뭐 보수적으로 운용을 하든 뭐 급진적으로 운영하든 간에 선사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가가 많이 싸지긴 했어요. 사실 많이 못 움직였고. 예. 그러니까 BDI 지수가 올라간 폭 대비해서 올라간 부름이 전혀 없었고요. 지금 코스코 쉬핑 홀딩스가 오늘 지금 중국에 상장됐는데 지금 똑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BDI 지수랑 똑같이 움직이고 있다. 그 아까 티커죠, 예. ETF 6% 급등 나오고 있고요. 어제 그 미국 시장에서 다 급락 나올 때 2위 업체가 있습니다. 바로 SBLK, 스타버크 캐리어스라고 해서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도 오히려 나스닥에 상장된 나스닥인 2% 넘게 급락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물론 이제 기술주가 많이 폭락 나왔지만은 이 회사가 나스닥에 상장되는 불구하고도 2%로 상승 마감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미국 자체도 경기주 쪽으로 순풍이 좀 불고 있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화학주 좀 말씀드릴게요. 화학주 중에서 화학주는 사실은 우리나라 미국과 완전히 디커플링 됐거든요. 미국의 평균적인 화학주들은 대부분
신고가 나온 다음에 꺾였었어요. 예.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웨스트레이커 케미칼, 뭐 다우 케미칼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겠지만 어제 대부분 플러스를 내면서 끝났거든요,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에 전일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하락이 나왔지만 기술주 위주로 하락이 나왔지만 시크니컬 업종들 위주로는 보합세라든지 플러스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저도 고민이지만 이게 지금 미국 시장을 따라갈 수 있을지 이 추이를 이걸 살펴봐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이 반격은 미국에서의 경기주 시크니컬이 계속 이런 데 형태를 보여주면은 당연히 형님 가니까 나도 가야지. 약간 이런 생각으로 같이 쫓아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이쪽 섹터 같은 경우는 또 대형주들이 많다 보니까 맞아요. 대형주들이 많다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연말이다 보니까 배당금에 의해서 좀 더 수입 매수세가 많이 쏠리나 맞아요. 이런 생각도 많이 드는데 그러니까 진짜 저도 참 고민인 게 네. 코스닥이 약한 거는 양도세 때문인가? 뭐 그리고 미국이 하락하는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버티는 맞아요. 거는 밸류에이션 때문인가라는 고민.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BDI나 이런 게 올라가려면 글로벌 수요가 괜찮아진다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미국의 지난 주말 고용을 보면 또 별로 안 좋았거든요. 맞습니다.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오미크론 때문에 둔화되고 있고 중국이야 사실은 경착륙 리스크를 조금은 이제 조절하는 상황인데 우리가 모르는 뭔가 수요가 올라가는 건가 이런 참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답을 찾아본 게 대형주는 좀 배당 수익률이 뭐 거의 지금 5% 넘는 애들도 있고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예. 코스닥은 또 상대적으로 약하고 양도세 때문인가 이런 그러니까 수급적인 요인 때문인가라는 좀 고민은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배당은 그러니까 조금은 배당주는 오히려 투자하는 기회를 좀 저는 고려를 좀 해보셨으면, 그러니까 고려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배당주로는 조금 제외를 하는 게 좋은 게 그러니까 이제 뭐 제 경험이 있을지만 배당주를 이제 배당 나길 전에 매수했다가 네. 이제 배당 나기 시즌이 이제 다가오지 않습니까? 네. 12월 말이면. 근데 매수했다가 오히려 배당이 대부분 배당락이 발생하고 나서 한 3월 달에 대부분 배당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연간 배당이잖아요. 그래서 굳이 한다면 그냥 미국 쪽에다가 분기 배당을 받는 게 낫다. 미국은 분기 배당이 3%에서 5% 기본적으로 주거든, 잘 나온 회사들은.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손실을 좀 각오할 정도로 조금 들어가시는 게 고배당주 투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는 좀 그렇게 좀 매력적이진 않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설 관련된 얘기를 간단하게 코멘트를 하면은 건설은 이제 조금씩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 조금씩 같이 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화학주 가면서 건설도 갑자기 뒤쫓아 올라가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건설도 리바운드 나오죠. 당연히 고점 대비해서 최소한 빠진 폭의 절반은 나올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근데 중요한 건 이 건설이 추세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전에 전고점 역을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넘어가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이 바뀌어야 됩니다. 바로 분양가 상한제죠.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고부터 시공사가 사실은 이익 마진 남겨먹는 게 사실은 분양가잖아요. 분양가. 네, 예. 이 분양가 상한제를 어느 정도 법적으로 막아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몫을 누구한테 주느냐. 청약에 당첨되어 있는 개인한테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실 지금 로또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건설주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리바운딩은 좀 즐기지만 오히려 대선 끝나고 나서 어떠한 대선 후보분이 대권을 잡느냐 이거에 따라서 정책이 어떻게 변화에 따라서 그때부터 건설주가 움직이기 시작할 거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건설주가 전반적인 이 분양가 상한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정부의 제재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건설주에 대한 모멘텀이 좀 약해졌는데 이 약해진 모멘텀이 어느 정도 저는 반영이 됐다고 보고 있고 그에 대한 부분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반등은 일단 대선 전까지는 고점에서의 리바운딩이 50% 정도. 라고 생각하시고 실제로 올라가는 거는 어떤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그에 대한 정책을 꾸며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뭐 화학, 해운, 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거는 일단은 기술적인 리바운딩을 연말까지는 즐기시되 이게 정고점이 넘어가는 일은 당분간은 좀 힘들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이제 못난 일들이 올라오는 건 물론 배당 수익률은 높지만 네. 배당주로서의 컨셉 말고 좀 접근하자라는 건데 그렇다면 투자 스타일 유망주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야 되는 업종이 네. 그러니까 뭐 화학 해운 쪽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10에서 15% 정도의 리바운드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반등이 중간에 나오고 있고 그러면 이 섹터가 대부분 IT도 마찬가지겠죠. 네. 체감 섹터잖아요. 비체감이잖아요. 비체감. 경기 민감주 두 가지 섹터인데 비체감인데
체감 섹터가 뭘까? 그럼 리오프닝밖에 없거든요. 리오프닝. 네, 근데 제가 지금 미국 시장에서 뭔가를 힌트를 얻었던 게 네. 만약에 오미클론이 굉장히 확산세가 뚜렷해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 빠졌다고 한다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에어비앤비라든지 네. 뭐 메리어트 호텔 이런 그 에스티 로더 뭐 이런 화장품 전반적인 경기 이 소비재들이 급락이 나왔어야 되는데 오히려 에어비앤비도 차트를 보시면 캔들 일봉 보시면 윗꼬리 달고 양봉만으로 좀 끝났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오미클론은 일단 미국 시장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현재 네네. 상황에서는 네네. 물론 모르죠. 일단 이번 주 지나봐야지 이제 증상에 대한 전수조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겠죠. 근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오히려 오늘 같은 날에 하나투어, 모두투어, 노랑풍선, 뭐 대한항공. 근데 중요한 거는 조금 중소형 쪽은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웬만하면. 예. 그러니까 오히려 크게. 이왕 하실 거면은 그 항공 중에서는 1등주는 대한항공이지 않습니까? 대한항공. 그러니까 1등주 메이커 기업을 선별하는 게 오히려 낫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리오프닝 쪽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예. 단기적으로는 저는 2차 전지 메타버스 아직 안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여태까지 많이 과속했던 부분에 대해서 속도를 좀 줄이는. 그러니까 지금 막 달리고 있는데 2차선에서 달리고 있는데 80km, 100km에서 지금 과속 제한이 걸린 거거든요. 예. 거기서 좀 속도를 줄이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오히려 2차 전지나 메타버스는 저가 매수와 기회가 저는 계속해서 유효하다. 내년에 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보다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반대 장세가 나올 수 있다고. 근데 지금 반대 장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 달에도 다시 또 반대 장세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몇 주 전에 이야기했던 게 다 들어맞고 있어요. 이번 주 시작도 그렇고. 신광습입니다. 네. 진짜 그런 거 보면은 네. 진짜 플리토 빼고는 어떻게 다 잘 맞추는지 모르겠는데 또 네. 플리토를 또 많이 PT 종목 우리가 갖고 왔다 들었는데 네. PT 공개해 주시죠. 네. 그래서 저가, 그러니까 이 종목 많이 빠졌구나. 최근에 과속을 했고 그리고 속도 많이 제한 걸려가지고 브레이크 많이 밟은 것 같더라고요. 네. 브레이크 밟아서 이제 다시 시동을 걸 것 같아서 네. 메타버스 관련주를 갖고 왔는데 메타버스 관련주. 근데 메타버스보다는 실제로는 이제 VR 기기, AR 기기, 오큘러스 향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예, 바로 지난번에 한번 아마 그 모증권사 또 애널리스트 분 나오셔서 소개했는데 예. 뉴프레스라는 종목을 실시간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플리토 복수해야죠. 제공약으로 가겠습니다. 자, 제공 뭐야, 또 합니다.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깨야죠. 웃지 마세요. 눈에 살기가 있네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종가 기준으로 보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FBC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큘러스 홈페이지 여러분들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 이제 VR 기기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타사가 있는데 타사는 한 100만 원 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40만 원 정도 저렴합니다. 오큘러스. 그래서 현재 점유율이 76%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향이든 VR, AR이든 간에 이 관련된 이 오큘러스의 부품 FBC를 납품하는 회사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오큘러스 이제 시리즈가 나왔는데 퀘스트 2버전 2가 나와서 이게 1000만 대를 올해 돌파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수혜가 계속해서 기대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을 좀 빠르게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뉴프레스 보시면요. 주가가 여기서 과속을 많이 했어요. 과속을 좀 많이 한 상황에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죠. 최근에. 많이 빠진 상태에서 아래꼬리 달고 12월 2일 날 아래꼬리 달고 살며시 좀 턴 어라운드를 좀 하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을 선택하게 된 배경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 가격을요. 짧게 보겠습니다. 4,900원 선으로 짧게 보고 손절 가격은 4,000원 선, 4,000원 선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4,900원 선에 13%거든요. 제공량 일주일 10%입니다. 여러분들. 목표가는 4,900이지만 다음 주 화요일까지 4,900원이지만은 10%면 4,750원 될 것 같습니다. 현재가 대비해서. 그래서 네. 과연 플리토를 복수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 다음 주에 지켜보셨으면 뭐 좋겠습니다. 거실 거예요? 마찬가지죠. 이번에는 만약에 안 되면 치킨 2마리로 가겠습니다. 치킨 두 마리. 치킨 2마리. 네, 알겠습니다. 합니다. 이번엔 제가 별말 안 할게요. 저의 기운이 강한지 신광선 매니저의 공약 네. 기운이 강한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뉴프렉스 목표가 4,900원 공약 걸었고요. 손절가는 4,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신광선 매니저 뭐 미국 주식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또 했었어요. 뭐 스타벅스 캐리어스라든지 배당에 관한 이야기도 좀 분기 배당에 대한 이야기도 좀 했었는데 네. 오늘도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으시다고요? 네, 오늘 5시에 진행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하는 무료 방송 오늘 5시에 진행하고요. 네. 미국 시장은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나스닥
나스닥은 조금은 위험해 보이지만은 다우존스라든지 이쪽은 좀 그래도 안전한 구간에 좀 돌아선 것 같기 때문에 관련돼서 이제 미국 주식 투자 그리고 과연 경기 민감주가 언제까지 이 상황이 지속될 건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드리고 싶기 때문에 5시에 너튜브 MBN골드 신광서 치시면 무료방송 참여 가능하시거든요. 잠시 뒤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수열전이 될지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WS 리프레시였습니다. 두 분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